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죠? 그렇죠. 애청자분이 직접 오셨는데, 아유, 이분이 저희가 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책을 든 상태로 문을 두드리셨죠.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는 택배 기사분인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 아니, 근데 그게 일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책을 들고 계시길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애청자시라고 하시면서 사인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근처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신가 했더니만 또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충북 음성에서 올라오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셨더니, 저희도 좀 볼 겸,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또 한의원도 가실 겸,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생분이 마침 내곡동 쪽에 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동생도 볼 겸 겸사겸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겸사겸사 오시는 와중에 저희까지 껴주셔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음성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내년 여름에 맛있는 복숭아를 저희한테 선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물만 받으면 안 되죠. 직접 그 복숭아를 밭대기로 떼와서 저희가 팔아드려야죠. 팔기도 하고 저 복숭아 무지 좋아하거든요. 네. 제 애들도 좋아하고 복숭아 많이 사야죠. 그리고 뭐 이참에 저희가 가서 복숭아를 좀 따서 재능 기부를 좀 할까요? 이 재능 기부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복숭아 따는 재능은 없는데요. 그게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숭아는 잘못하면 물러지잖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저희 찾아와 주신 거, 저희가 진짜 팟캐스트를 그래도 웬만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팟빵 게시판에 키키아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 남겨놓은 댓글도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랑삼아 댓글 남깁니다. 책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점에 갔다가 입고된 책이 다 나가서 재입고 중이라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구입하지 못하고 왔는데 책이 너무나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야 드디어 책을 구입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청취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도 신간 부분에 책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안 보여서 이거 구입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비치돼 있던 곳을 제가 못 찾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구입 희망 도서 신청이 가능해서 구입 안 된 도서관에 열심히 희망 도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서 보니 큰 도서관은 거의 신간으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들은 아직 없는데 열심히 희망 도서를 신청해서 많이 책이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했다고 다 구입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까지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저희 책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으셨어요. 네. 진짜 이렇게 저희들을 응원해주시는, 이렇게 용기를 불러 넣어주시는 그런 애청자들의 넘치는 사랑,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렇게 재입고 중일 정도로 책이 잘 팔리고 있는데 왜 출판사에서는 3세 찍자는 연락이 안 올까요? 어제부터 자꾸 그 얘기예요. 이 3세를 찍어야 우리가 또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긴 하죠. 아무튼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용기 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셔야 될 곳이 있죠. 시민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형 패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준 공익제보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려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보내는 응원이 공익을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으로 이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희도 벌써 응원을 했죠. 그렇죠.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응원을 했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목요일자 방송에서 네. 아름다운 재단 분들이 직접 나와서 얼마나 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이 의미가 있는지 이 이야기도 해주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관련 캠페인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두 분이 직접 출연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아름다운 재단이라서 그런지 두 분의 모습이 진짜 아름답게 빛나더라고요. 외모가 출중하시다는 거죠?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그 내면에서 빛나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요즘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저는 안 보이던데.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뭐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연봉 월급 얼마나 받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한 달 소득이요. 평균 281만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요. 100명 중 16명은요. 월급이요. 85만 원도 못 받고 있대요.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까 얘기대로 지난해 기준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요. 세전으로 281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전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한 명씩 이렇게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이게 얼마냐 봤더니만 209만 원. 하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의 격차가 72만 원이나 되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많이 버는 사람만 너무 많이 번다 얘기 아니겠어요? 요 중위소득 209만 원이 현실적인 수치라는 거죠. 그렇죠. 또 OECD가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구간 이게요 우리나라는 전체의 48.9%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요 무려 31% 근데 50% 미만도 20.1% 이렇게 집계됐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는요 15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 뭐 저희도 여기 속할 것 같은데 여기에 속한 근로자가 25.6%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월 85만원 미만 이것도 못 받는 분들이죠. 이런 노동자의 비중도요 무려 16.4%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박 PD가 최저임금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이요 올해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135만 2,23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85만 원 미만 받으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급을 주는 사장들은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 안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쩔 수가 없다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도 힘들겠지만 그 밑에서 85만 원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 이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통계조사에서는요 연령별 평균 소득 이게 나타났는데요 40대가 341만원 가장 많아요. 그리고 50대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318만원 30대는 306만원 60세 이상은 186만원 29세 이하는 182만원 이런 순이에요. 그래서 이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평균 소득이 높아지는 거 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50대 60대 가면 다시 줄어들죠. 20년 이상 근속자의 월 평균 소득은 647만원에 달하지만 1년 미만은 166만원 그러니까 오래 일할수록 월급 많이 받는 거 이거는 당연할 것 같아요. 하지만 성별과 소속된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 이게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평균 소득은 327만원 반면 여성은 209만원 아니 무려 118만원이나 차이나요. 이야 1.56배에 달한다는 거죠. 이런 남녀 평균 소득 차이는요 50대에서 185만원으로 가장 커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요 474만원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224만원보다 무려 250만원 2배가 넘어 이렇게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직원 숫자가 많을수록 평균 소득도 높겠죠. 왜냐하면 직원 숫자가 많은 게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는요 400만원 이상 버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0인에서 300인 미만은 268만원 50인 미만은 203만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저희를 봐도 정확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50인 미만에도 한참 미만이죠. 그리고 산업별로 봤었을 때는 금융이나 보험업 종사자 월평균 소득이 596만 원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반면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업 여기는 137만 원. 19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고 해요. 아무튼 여기서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월 평균 소득은 281만 원인데 200만 원 아니 85만 원 미만도 너무나 많다는 거.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 진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신기하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넘어서 3가구 중에 1가구꼴로 태양광을 보급해서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저희 심영현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소식인데요. 심 대표님이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자주 강연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서울시는 2022년까지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 용량인 1기가와트로 확대 보급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21일 밝혔습니다. 와, 이름이 멋있어요. 태양의 도시. 네. 보조금 지원 확대 등으로 시 전체 360만 가구 중에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100만 가구는 아파트 베란다형 63만, 주택형 15만, 건물형 22만 가구고요. 현재 약 3만 가구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니, 저는 예전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죠. 아파트 베란다 벌써 태양광 패널 설치했다고요. 그러게요. 너무나 좋아요. 신축 공공아파트는 2018년 이후 설계 단계부터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한답니다. 잘했네요. 이게 260와트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집도 260와트예요. 네. 기존 아파트는 설치비의 75%를 계속 지원합니다. 임대주택은 SH공사 공급 전체 물량 18만 가구 중에 10만 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고요. 단독주택도요.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 예산이 떨어지면 지원을 받고 안 떨어지면 못 받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비가 떨어지면 시 예산으로 150만 원 안팎을 지원합니다. 민간 건물은 국비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총 설치비의 30% 안팎을 시가 보태줍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가 공공부지에도 태양광 많이 설치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 각 부서 전수조사로 공영차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 설치하고요. 자치구, 중앙정부 소유 공공부지로도 확대합니다. 2019년 공공시설물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고요. 자치구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 재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요. 광화문 광장, 월드컵 공원 이런 서울 주요 명소에도요. 태양광 랜드마크를 만듭니다. 와하. 국가 중심 광장으로 재구성할 광화문 광장에는요.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벤치, 가로등 등을 도입한 태양의 거리를 도입합니다. 남산공원, 월드컵 공원에는 솔라트리, 조형물 등을 세우고요. 광진교는 영국 템즈강 빅토리아 철교같이 그늘 밑 태양광을 만들어서 전력 일부를 충당합니다. 밤에는 LED 조명 공연을 펼치고요. 오, 멋있겠네요. 서울시는 태양광 도시 서울 목표 시점인 2022년에 도달하면 서울시 전체 가구 중에 9%인 약 31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연 54만 톤 감축, 5,327억 원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일자리 3만여 개 창출 효과도 같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외신에 인도 뭄바이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고요. 아하. 너무나 미세먼지가 심해서 진짜 그런 모습 보니까 태양광 발전 빨리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면 도쿄보다 더 공기가 맑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서울이. 그렇죠. 서울경제에서 전한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요. 2년 전 학내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했었대요. 근데 최근 폐업을 결정하고요. 취업 자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학교 측에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창업 한번 해봐라. 자꾸 권유하니까 할 수 없이 창업에 나섰다고 해요. 근데 같은 시기에 이렇게 동시에 창업했던 친구들이 30여 명에 달하는데 그 중에 90%는 1년 아니면 2년 안에 모두 다 폐업을 했대요. 그 사이에 나이는 벌써 들어버렸고요. 창업하느라고 스펙 같은 거 못 쌓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도 쉽지 않다.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요 팟캐스트 초창기 시절에 헤이딜러 여기 대표분이 서울대 재학생이시거든요. 그렇죠. 박진우 대표라고. 근데 이 박 대표가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아마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느라 휴학을 또 한 2년간 하던 중이었단 말이죠. 예. 이 친구처럼요, 요즘에는 창업 포비아, 공포증이죠. 이거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 서울경제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만요, 정부가 이 창업에 재정 지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대학들이 이 눈먼 돈 따먹겠다, 학생들을 창업시장에 내몰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렇게 내몰린 학생들이 창업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직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복학을 해서 수업을 잘 받아서 졸업을 해도 이거 취직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경상대 산학협력정책연구소에 따르면요, 올해 대학이 직접 수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은요, 무려 15개에 달한데요. 예산만 해도 5천억 원. 생각보다 많죠? 최근 들어 각종 대학의 평가 지표, 여기에도요, 창업 실적이 중요하게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창업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가 잘 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성급한 창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대학에서는 무조건 창업에 나서라, 창업 숫자만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나 몰라라, 창업은 니네가 한 거지 대학이 뭘 도와줘, 이런 식으로 내실 있는 지원 거의 안 해주다 보니까요, 대학의 창업 관련 실적은 현재 초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요, 서울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창업한 학생 창업 기업은요 9개 불과하대요. 전남대와 충북대도 각각 30개, 27개 학생 기업이 창업했지만 고용 실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허. 서울의 한 창업 담당 교수는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대학들이 창업 숫자 채우기에만 골몰해 있고 자체 투자는 너무나 인색하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다 대주니까 저임금 멘토들을 데려다가 대학생들을 멘토 역할만 시켜주고 내실 있는 교육 거의 안 하고 전도유망한 학생기업 창업에 대한 초기 투자도 대학들이 거의 안 해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창업 거부감만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긴 대학들이 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분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대학들이 대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만 빨아먹고 산다, 이런 비난들을 많이 해왔는데 창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데 하나 있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사장, 이사장. 재단. 그렇죠. 요쪽 직원들 친척들한테는 돈을 아낌없이 주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이 속담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건이 또 터졌어요. 뭐냐면요, 하나총수 일가 갑질. 예. 그 삼남 있죠. 삼남 김동선 씨가 또 취해 중에 폭행을 해가지고 구설에 올랐다고 합니다. 김동선은 얼마 전에도 강남에 무슨 바에 갔다가 종업원 때린 그 친구 아닙니까? 맞아요. 김 씨는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난 1월이더라고요. 만취 낭동을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또 사고를 친 거야. 이게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나마나 피해자들이 돈을 엄청 지원받아서 없었던 일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어디서 사고를 쳤느냐, 김 씨는요, 이게 좀 늦게 알려졌나 봐요. 지난 9월입니다.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 10명과 친목 모임을 했대. 얘 변호사도 아닌데 왜 여기서 친목 모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목 모임에 참석하는 거? 이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술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몸을 가눌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를 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이 친목 모임에 나왔던 변호사들한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소위 갑질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보다 연장자도 섞여 있었대요. 변호사들 중에서는요. 이런 변호사들한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얘가 그 친구의 김광규 씨를 흉내내고 싶었나 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날 주주님으로 불러라, 이런 갑질도 했다고 하고.
아니 이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리를 똑바로 펴고 앉아라. 아, 이거는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아, 상대방을 예. 대우해 주는 건가요? 아무튼 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자신에게 존댓말을 써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일부 변호사는요. 이거 참지 못했겠죠. 이런 행동 보고 에이씨 하면서 일찍 자리를 떠났는데 예. 또 남은 변호사들은 이 남은 변호사들 도대체 무슨 생각에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김 씨를 부축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고맙게까지 남아서 데리고 나갔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김동선 씨가 이 친구들을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완전히 봉변을 줬다고 합니다. 어허. 김 씨는 술을 깬 다음에 이거 잘못하면 나 집행유예인데 가중처벌 당하겠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나 봐. 다음날 해당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변호사들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고 변호사들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대요. 받아들인 것으로. 근데 진짜 받아들였을까? 근데 9월에 일어난 일이 지금쯤 이렇게 새어나온 걸 보면 일부가 만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어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김 씨가 1월에 했던 그 한 주점에서 막 집어 던진 이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화 총수 일가의 일탈 이것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김 씨의 형이자 김승현 회장의 차남 김동원 씨. 이 양반은요 2014년 2월에 대마초를 피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소돼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김동원 씨는요 요 상태에서 2011년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그냥 도망간 거야. 구조치도 않고 도주하다가 적발돼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김승현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도 있었죠. 그쵸. 김 회장은요 2007년 한참 전이죠. 3월에 서울 청담동 가라오케에서 당시 22세이던 차남이 북창동 이 유명한 데죠. 여기 종원 일행과 시비가 붙어서 다치자 자신의 경호원들 쫙 끌고 갔잖아. 또 사택 경비 용역 업체 직원. 이거 완전히 예전으로 치면 귀족들의 사병 아니에요? 사병. 그렇죠.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이 시비가 붙었던 종업원 일행을 다 작살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방원이 하던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때 알려진 바로는요.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우고 청계산까지 끌고 갔대. 그리고 때린 것도 쇠파이프로 폭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벌의 원조 갑질 이렇게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야 게임비 해 하면서 돈을 또 줬다는 후문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옛말이 그러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사건을 보면서 어제 제가 포탈 뉴스에서 봤던 사건이랑 오버랩이 되더라고. 네. 뭐냐면요. 한화 프로야구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 선수 중에 김원섭이라고 있어요. 네. 이 친구가 SNS에서 막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 한화에서는요. 방출 조치를 했어. 근데 왜 동선이는 방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해 선수는 SNS에 겨우란 표현이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거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SNS에서 막말한 것 가지고 방출을 해서 앞으로 야구 절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진해 아들들은 갑질을 했는데 왜 방출을 안 할까요? 그 방출하면 어디로 해야 되나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호족에서 파버린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출 안 되는 것만 봐도 아빠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구입해야지 했는데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얼마 전에야 드디어 책을 구입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청취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구입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도 신간 부분에 책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안 보여서 이거 구입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 비치돼 있던 곳을 제가 못 찾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은 구입 희망 도서 신청이 가능해서 구입 안 된 도서관에 열심히 희망 도서 신청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하면서 보니 큰 도서관은 거의 신간으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작은 도서관들은 아직 없는데 열심히 희망도서를 신청해서 많이 책이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신청했다고 다 구입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말씀까지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저희 책 사진도 찍어서 올려놓으셨어요. 네. 진짜 이렇게 저희들 응원해주시는, 이렇게 용기를 불러넣어 주시는 그런 애청자들의 넘치는 사랑,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렇게 재입고 중일 정도로 책이 잘 팔리고 있는데 왜 출판사에서는 3세 찍자는 연락이 안 올까요? 어제부터 자꾸 그 얘기예요. 이 3세를 찍어야 우리가 또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긴 하죠. 아무튼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용기 주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셔야 될 곳이 있죠. 시민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형 패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을 제보한 공익 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준 공익제보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려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보내는 응원이 공익을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으로 이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저희도 벌써 응원을 했죠. 그렇죠.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응원을 했을 것이고요. 또 저희가 목요일자 방송에서 아름다운 재단 분들이 직접 나와서 얼마나 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이 의미가 있는지 이 이야기도 해주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관련 캠페인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두 분이 직접 출연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아름다운 재단이라서 그런지 두 분의 모습이 진짜 아름답게 빛나더라고요. 외모가 출중하시다는 거죠?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그 내면에서 빛나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요즘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저는 안 보이던데.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연봉, 월급 얼마나 받으신지 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손님 한 분이 오셨죠? 그렇죠. 애청자분이 직접 오셨는데 이분이 저희가 쓴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책을 든 상태로 문을 두드리셨죠.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는 택배 기사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근데 그게 일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책을 들고 계시길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애청자시라고 하시면서 사인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근처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신가 했더니만 또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네. 충북 음성에서 올라오신 분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셨더니 저희도 좀 볼 겸,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또 한의원도 가실 겸, 그러니까요. 그리고 동생분이 마침 내곡동 쪽에 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동생도 볼 겸 겸사겸사 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겸사겸사 좀 궁금하네요. 오늘 통계조사가 났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한 달 소득이요. 평균 281만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죠? 근데 문제는요. 100명 중 16명은요. 월급이요. 85만 원도 못 받고 있대요.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까 얘기대로 지난해 기준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요. 세전으로 281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세전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들을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한 명씩 이렇게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 이게 얼마냐 봤더니만 209만 원. 하하.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간의 격차가 72만 원이나 되잖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많이 버는 사람만 너무 많이 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요 중위소득 209만 원이 현실적인 수치라는 거죠. 그렇죠. 또 OECD가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 구간, 이게요 우리나라는 전체의 48.9%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위소득의 150% 이상은요 무려 31%, 근데 50% 미만도 20.1% 이렇게 집계됐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별로는요 15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 뻗치는 와중에 저희까지 껴주셔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분이 음성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농부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건 사담이긴 하지만 내년 여름에 맛있는 복숭아를 저희한테 선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선물만 받으면 안 되죠. 직접 그 복숭아를 밭대기로 떼와서 저희가 팔아드려야죠. 팔기도 하고 저 복숭아 무지 좋아하거든요. 네. 제 애들도 좋아하고 복숭아 많이 사야죠. 그리고 뭐 이참에 저희가 가서 복숭아를 좀 따서 재능 기부를 좀 할까요? 이 재능 기부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복숭아 따는 재능은 없는데요. 그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복숭아는 잘못하면 물러지잖아. 그런가요? 아무튼요, 이렇게 반가운 손님이 저희 찾아와 주신 거, 저희가 진짜 팟캐스트를 그래도 웬만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팟빵 게시판에 키키 아이라는 대화명 쓰시는 분이 남겨놓은 댓글도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랑삼아 댓글 남깁니다. 책 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점에 갔다가 입고된 책이 다 나가서 재입고 중이라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구입하지 못하고 왔는데 책이 너무나 잘 팔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